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교육부의 중요한 정책이죠.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 방안 보고서를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이주 배경 학생 수가 거의 18만 명까지 늘어서 전체 학생의 3.5%나 된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빠르게 증가했죠. 그래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키워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과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나온 건데요. 현장의 어려움을 크게 세 가지 문제점으로 진단하고 또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로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을 하나씩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문제점부터 짚어보죠. 학생 수는 빠르게 느는데 학교 현장의 인프라나 교육 역량이 이걸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네, 그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죠. 예를 들어서 한국어 교육이 꼭 필요한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국어 학급에서 교육받는 비율은 10.3%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생각보다 훨씬 같네요.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다문화 언어 강사 한 분이 담당하는 학생 수가 평균 74명이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와, 74명이요. 그건 물리적으로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겠는데요. 인력 부족이 정말 심각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에서는 어떤 개선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우선 그 지역 교육 지원청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 체계를 좀 강화하자는 건데요. 핵심 개선 수단으로 교육지원청 산하에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 과정이라는 걸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지역 거점 한국어 예비 과정 어떤 건가요? 입국 초기에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집중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이고요. 전국에 한 40개 기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니까 초중등교육법 개정도 추진하고요. 아, 법 개정까지 염두에 둔 거군요. 체계적으로 접근하네요. 혹시 AI 기술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개선 방안 중 하나입니다. 기술을 활용해서 좀 맞춤형으로 지원하자는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2025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에 다국어 번역 기능을 추가하고요. 오, 번역 기능이요? 네. 그리고 학생별 학습 관리를 위한 AI 기반 학습 관리 시스템, 그러니까 LMS죠. 이것과 함께 교과 학습에 필요한 한국어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그냥 언어 소통 넘어서 학습 자체를 돕겠다는 거군요. 그렇죠. 학습 격차 해소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프라 문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문제는 교육 내용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진로 지원이 좀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한국어 교육, K셀이라고 하죠. 이게 주로 생활 한국어 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철제 학교 수업 따라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서 학업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결과가 혹시 통계로도 나타나나요? 네, 실제로 이주 배경 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40.5%인데 전체 학생 평균이 71.5%거든요. 차이가 상당히 크죠? 그리고 학습 지원을 받는 학생 비율도 2018년에는 39%였는데 2021년에는 14.2%로 크게 줄었어요. 단순히 언어 문제뿐 아니라 어떤 학습 동기나 진로 설계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단순히 어려움을 돕는 차원을 넘어서 이 학생들이 가진 잠재력, 강점을 키우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도 학생 개개인의 강점, 특히 이중언어 능력 같은 걸 좀 살려서 우수 인재로 키우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어떤 구체적인 방안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개선 수단으로 글로벌 우수 인재 장학금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024년부터 시작하는데요. 이중언어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을 뽑아서 대학 졸업 때까지 학업 장려금을 지원하고 또 이 학생들 정보를 DB로 만들어서 취업까지 연계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오, 장학금의 취업 연계까지요. 상당히 파격적인데요. 네, 그리고 다문화 학생에게 좀 특화된 직업계 고등학교도 20개교까지 늘리고요. 대학생 멘토링도 8,000명 규모로 확대하는데 이때 이주 배경을 가진 대학생 선배들을 멘토로 많이 활용해서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아, 같은 배경을 가진 선배들이 멘토가 되어주면 정말 힘이 되겠네요. 맞춤형 진로 체험처 확대도 있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중언어 능력을 강점으로 본다는 접근이 참 좋네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좀 지역적인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세 번째 문제는 다문화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들, 이른바 다문화 밀집 학교의 교육 여건이 좀 취약하다는 거고요.
또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한 통계 기반도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다문화 밀집 학교요? 그 기준이 뭔가요? 이주 배경 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를 말하는데요. 이 학교 수가 최근 3년 사이에 38개에서 71개로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어요. 2배나요? 굉장히 빠른 속도네요. 네, 근데 더 문제는 이 학교들의 44%가 특정 5개 시군구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아,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군요. 그러면 그 지역은 부담이 훨씬 크겠네요. 교육 격차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미리 좀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장래 학생 수 추계 같은 체계적인 실태 조사가 부족했던 거죠.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이 좀 어려웠겠군요. 그럼 개선 방안은 어떻게 되나요? 네. 그래서 우선 이 다문화 밀집 학교에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2024년부터 한국어 학급 설치를 지원하고 학급당 지원 인력도 한 명씩 배치하고 방과 후 과정 운영도 돕는 식으로요. 인프라를 좀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거군요. 네.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예체능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도 같이 하고요. 좋습니다. 그럼 지역 차원의 어떤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도 필요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 다문화 교육지원센터라는 걸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 5곳에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요. 지역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거죠. 네, 지역센터가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통계 기반 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그게 아주 중요한데요. 앞으로는 장래 인구 추계까지 포함해서 시도별, 학교급별로 아주 상세한 다문화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6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좀 더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가능해지겠죠.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요. 단순히 부족한 부분 메우기를 넘어서서 AI 기술 활용이나 학생들의 강점을 살리는 인재 양성, 또 지역별 맞춤 지원 강화까지 상당히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이 담겨 있죠.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연계되고 시너지를 내느냐 하는 점일 겁니다. 그렇죠. 실행이 중요하죠. 네. 그리고 단순히 이 학생들을 지원 대상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좀 벗어나서요. 이들이 가진 이중언어 능력이나 다양한 문화적 배경 같은 고유한 자산들을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 동력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좀 더 주목하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정말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단순히 수혜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동력으로 발휘한다는 거군요. 자, 오늘 저희가 교육부의 이주 배경 학생 지원 방안을 살펴봤는데요. 이 정책들이 잘 실현되어서 이 학생들이 한국 사회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께서는 이주 배경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인재로 뿌리내리기 위해 우리 사회는 또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